30년. 큰일 나요, 그럼. 아, 죄송합니다. 그저 시계가 너무 반짝인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정말 산불이 최악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산청하고 이제 경북 의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까지 번졌고 무엇보다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곧 길이 막힙니다. 한시가 급한데 속도를 낼 수 없고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건 너무 붙었다. 우리 손주들 좀 태워주세요.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붕도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려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 시속 약 8km로 번지며 서울의 절반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으로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난 그 산불 진화가 이제 다 끝나가는 그 과정에 저도 현장을 좀 가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안동 의성 이쪽을 갔는데 뭐 하늘이 하여튼 뿌열 정도로 네네. 그 안개가 남아 있고 계곡 양쪽으로는 완전히 다 집들이 타고 해서 심각한데 이번에 공식 발표를 보니까 48,000헥타르 네네. 그 소실된 산림 면적이 이전엔 2000년 동해안 산불이 맞아요. 제일 컸었는데 이제 그 2배 정도 되는 맞아요. 거고 뭐 최근에 2019년도 고성 산불보다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큰 정도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그 산림 정책도 이제는 좀 완전히 좀 바꿔야 될 산불에 대비한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괴물 산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보면 산에 가면 산불 조심 이렇게 강조기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장마철 빼놓고는 늘상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산불은 산림청이 관리를 하잖아요. 전 무슨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제일 많이 알고 불을 제일 많이 다루는 쪽이 소방청이니까 소방청으로 좀 일원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산불과 관련해서. 이 산불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나잖아요. 네네. 거기가 소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침엽수는 잘 타거든요. 침엽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의 경우에는 송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휘발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활엽수와 달리 침엽수는 지금 같은 봄 시기에는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의 탈 물질들이 지금 봄에 많이 있다. 그래서 활엽수보다는 좀 많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침엽수로 보입니다. 지금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침엽수의 경우에는 불이 꺼졌다가 다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재발화라 그러는데요. 재발화. 잔불이 소나무 잎이 그 참나무 잎보다 불이 붙으면은 1.4배 더 뜨겁고 2.4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산불나무 싹 다 불목해버리고 거기다가 다 소나무 심거든요. 그러니까 화렵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도 산불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급증하는 추세고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럼 그걸 비교해보는 학자들의 얘기는 거기는 소나무를 일부러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산림청이 하는 소나무 위주의 산림 정책이 빚은 저는 인재라고 보고요. 근데 그 저기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는 이유는 뭐예요?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게 있죠. 잘 자라고. 빨리 자라요. 그리고 빨리 자라고 그걸 벌목하고 나무 쓰임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있고 해서 이제 소나무 위주로 많이 가고 있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숲가꾸기 운동이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냥 산을 두면 그 화렵수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산불이 덜 번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숲가꾸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침엽수림 중심으로 이제 숲가꾸기가 됐고 송이 숲가꾸기 운동. 그 지금 그 이번에 산불이 많이 번진 지역들이 되게 송이 주산지들입니다. 의성, 청송, 네네네. 영덕 이렇게 가면서 이제 송이 숲 가꾸기 운동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숲이 굉장히 건조해졌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종 관리라든지 또 이런 재난에 대한 그 산림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생각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점으로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그 임도라고 해서요. 산림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로인데 임도가 이런 대형 산불은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 차량과 장비들이 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임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4.1m입니다. 미국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의 6분의 1, 독일의 7.5% 수준에 그칩니다. 산림에서 100m가량만 가면 임도에 닿는 독일과 달리 한국에선 평균 1km 이상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사람들마다 좀 임도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데요. 네. 어떤 분은 임도 때문에 산불이 더 번진다고 하는 분들이 아, 있고, 그래요? 오. 어떤 분은 임도 때문에 그나마 이제 차가 들어가니까 진압할 수 있다,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이제 산불이 막 번지고 있을 때는 임도 따라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임도를 잘못 내다 보면 바람이 글로 통하잖아요. 그럼 불길이 글로 길을 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바람 때문에 보이구나. 산림청과 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소나무 위주로 재발하지 마라. 그다음에 임도 늘리려고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산림청은 완고합니다. 완강하게 임도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도 만능주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임도도 일반 임도가 있고 산불 진화가 가능한 임도가 있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임도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산불만을 염두에 두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재 진압용 임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헬기 못 드는 밤에도 어쨌든 그 현장 접근에까지 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월하다 이런 것인데, 이제 임도가 주로 많이 발달된 나라들은 벌목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벌목하면 나무 싣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산들을 너무 보존하자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이게 뭔가 여기에다가 산불 화재 방지 같은 것도 활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활용을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너무 거부감이 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말씀도 또 산림청이 하시고. 환경만 놓고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환경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산불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산에 인위적으로 막 키 작은 활엽수를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연으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조림보다는 자연보건 쪽으로 가는 게 뭐 환경적 요인을 떠나서 산불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는 그쪽 주장이 저는 좀 솔깃한 것 같아요. 불은 껐고 이제 복구의 시간입니다. 일단 집이 가장 급합니다. 이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사는 걸 보나 집 짓는 걸 보나 싶다고. 조립식 주택 같은 임시 주거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피해 본 곳이 너무 많아 조사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에 탄 산림을 되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당장 올 여름부터 장마철 산사태 같은 2차 피해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분 요즘 뭐 저기 뭐 활약이 대단하시잖아요, 우리. 저? 네네네네. 19대 때 손학규 의원님을 꺾으시고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윤 대통령 캠프에서도 같은 또 검사이신 또 인연으로 캠프에서도 활약을 하셨는데, 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당하고 지금은 50 넘어서 민주투사가 됐다. 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근데 농담처럼 했던 말 때문에 그때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어떤 거요? 왕자 쓰고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사실 농담으로 손끝 중심으로 찢었겠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농담처럼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마치 진지하게 한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손바닥에 왕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그 변명을 이래 하고 저래 하다가 하니까 거짓말을 커리 해가 되냐. 왜 대선 토론회를 이거 시화화시키고 저질화시키고. 얘기는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수행대변이잖아요. 네네네. 공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제가 혼이 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닌데 손가락만 씻었다 뭐 이 얘기였거든요. 아니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손가락 위주로. 혼난 사람은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후보가 당시 굉장히 혼냈다는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상하게 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질책은 제가 다 받았고. 캠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일부 역할이 조정이 됐습니다. 씻은 게 아니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남겨둔 건데.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졌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쓰긴 썼네. 썼네. 이게 나왔잖아요. 자, 정치권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그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았다.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있는 부의 부장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부장님이 검사 때 같으면 저런 억지 주장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은 그 북한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다? 그걸 폭동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죠. 억지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도 정치권에 오면 법을 논 지가 오래돼서 예? 사실 법률적인 지식이라기보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주장을 하는데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는 아니, 거예요. 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정치 문제를 법원이나 검찰에 가갖고 누가 잘했는지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갖고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면 또 저희는 또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게 됐어요. 또 이 세 분 다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심각해요. 이 법조문에 이게 갇혀가지고 내란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어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공범, 뭐 내란 선동 이러기 때문에 내란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줄타당해가지고 결국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의 내란에 해당하죠. 정치적 어떤 수사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는 그거를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제 고소 고발을 안 했으면 몰라. 그러니까 왜 하냐고.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하면은 모르겠는데 사용했잖아요. 형사 고발을 그러니까 법적인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세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얘기 뭐 많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뭐 확률적으로 1.7%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뒤바뀐 거잖아요. 뭐 그건 좀 솔직히 여쭙니다. 당연히 예측한 대로 됐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 났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는 일이 드물죠. 네네.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너무나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뭐 폭행이든 살인이든 강도든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렇고 이런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어렵다. 사건들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사건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이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정말 뭐 정치적으로 되지도 않는 사건들을 기소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 검찰이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띠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국민의힘을 잘못 판단한 게 국민의힘은 여전히 또 대법원 선고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가는데 국민의힘이 너무한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온다고 예상한 사람 민주당조차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혹스럽죠. 저희가 공격 포인트를 그걸로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파기 자판이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파기 그런 거를 또 걸면서 대법원 가서 파기 자판 파기 완성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딱 파기 자판 유죄 취지로 해라 그런 주장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자판이 있는데
파기자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면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데 굳이 새롭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도 소송 기록이랑 증거가 충분히 있어서 내가 여기서 스스로 판단해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럴 때 파기자판을 하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2002년부터 사법 통계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려워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거 불가능해 가까워. 왜냐하면 양형을 해야 되잖아요. 유죄를 하려면. 대법원은 양형을 직접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기자판 법률심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은 말이 되는데 파기자판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선거할 방도는 없고 하니까 나온 말씀.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중진들은 판사 그만둔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오선이시잖아요. 판사 출신 이제 뭐 중진들이 이게 뭐 1.7%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심이 1.7%에 속한 판결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파기자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3개월 안에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뭡니까? 왜 절 보세요? 윤석열 파면을 전제하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불경죄예요 지금. 근데 오늘따라 미소가 많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네. 아니 너무 재밌어서 그래. 나 요 국면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야. 꼬였어. 저기 스텝 꼬였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 판결문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죠. 100페이지입니다. 딱 100페이지 되죠. 정말 꼼꼼해서 이거 파기 자판은 물론 파기 환송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빨리 하자고. 사실상 소위 사법 리스크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뭐 어차피 빨리 보면 되죠. 유증교사 관련해서 2심 선고는 언제 나온 거예요? 뭐 아직 변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항소심이. 그러니까 2032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죠. 2032년이면 일단 탄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2030년. 32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식수사가 정확하신데. 2030년. 큰일 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2030년. 큰일 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 시계가 너무 반짝인다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 또 무죄가 되나? 밥을 안 사요. 근데 나이가 더 많지 않으세요? 훨씬 많죠. 그걸 잘 모르고 하는. 민주투사가 시계가 너무 반짝이네. 뭐 물론 민주투사도 시계 좋은 거 차야 됩니다만 뭐 어쨌든 의미 있는 시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예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1심과 2심이 이제 판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1심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유죄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엄격하게 본 거죠. 이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냐라고 볼 만한 명확한 허위인지 그 사안 자체만 집중을. 그렇죠. 또 그리고 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법적으로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공소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학교를 뭐 속이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차장이라는 사람을 같이 출장 갔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직원이 많으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식의 문제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허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상당히 무리한 선례가 없었던 사실 여기 계신 분들 1심 때 다 무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 뒤집힌 거잖아요. 왜요? 그 위증교사는 유죄고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인 법에 따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심도 형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세지. 집행유예 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많아야 한 벌금 150, 뭐 200,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세다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어떤 과장된 표현 또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거라고 보니까 법원의 권능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협박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뭘로 성남시장 때 협박을 느꼈느냐? 공문이 3개가 와요. 딱 3번 보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적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성남시가 적절하고 마땅하게 맞게 알아서 하세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협박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자, 그거를 넓게 해서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그 선거법에 걸렸거든요. 걸린 이유가 경기도지사한테 뭐를 약속받았다. 약속받았다는 말에서 그게 허위사실로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 예 하면서 끄떡끄떡하고 악수도 하고 손도 잡아 나는 그걸 약속받았다고 느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건 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의견은 그 처벌하지 않잖아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는 행위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어요.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거야? 아, 인지 부분인데. 예, 예. 그랬더니 그 국립 끝에 나온 게 그러니까 교유 행위라고 바뀌었어요. 알고 지낸 것도 행위다. 알았냐 몰랐냐도 행위다라는 기상천외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일생활에서 교유행위라는 단어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교유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유자가 논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거의 그 분위기야. 남천동에서 만났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4개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정부는 10원 한 장 발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을 샀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 뭐 이런 아,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도 봐야죠, 저희가. 자, 어쨌든